안녕하세요. 열정과학의 렬쌤입니다. 자, 3학년 2학기 시험 특강 중간고사 범위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생식과 유전의 첫 번째 생식 부분이 되겠고요. 5단원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힘들어합니다. 유전 파트 때문에 좀 그렇죠. 가계도 분석하고 뭐 거기서 뭐 확률도 막 나오고 뭐 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냐면 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외워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단어인데 자꾸 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시고 오늘 유전 안 하니까 좀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제가 광고를 좀 하자면 요거 다음이 두 번째 시간이 유전이고요. 세 번째 시간이 가계도 분석이에요. 제가 보충으로 넣어놓은 건데 이 가계도 분석이 나는 어느 정도 됐다라는 친구들은 2강부터 들어도 되는데요. 가계도 분석이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3강부터 듣는 게 좋아요. 1강, 3강 듣고 2강 푸세요. 네, 그러니까 3강은 옵션이야. 나는 가계도 분석 어느 정도 돼 있어. 그럼 문제부터 풀어. 가계도 분석 안 돼 있어. 그러면 3강부터 들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생식과 유전 오늘 첫 번째 시간 생식 핵심을 먼저 짚고 세포 분열의 각 시기별 특징이 가장 중요하다.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 분열이죠. 이 각 시기, 그러니까 간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전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후기, 말기 뭐 이럴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하는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시험에 나와. 네, 잘 비교해야 돼요. 세 번째,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요새는 많이 물어봅니다. 2015 개정과정 이후에는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맞추고 있죠. 왜 세포가 분열합니까? 물질 교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세포가 커지면 그래서 작은 게 여러 개 있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배란에서 착상까지의 과정. 배란되고 정자 난자 만나서 수정되고 난화를 거쳐서 포배 상태가 되면 착상된다. 이 과정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포 분열이 제일 중요하죠. 세포 분열을 얘기하기 전에 염색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염색체는 염색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풀려 있다가 얘네들이 막 응축이 된 거예요. 이 핵 속에 풀려 있다가 응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이 없어지고 이 안에서 막 응축이 되면서 이런 막대 모양의 구조를 가진 걸 염색체라고 하죠. 그죠? 자, 근데 이 염색체의 숫자라는 거는 생물의 종마다 고유한 값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야? 46개.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침팬지는 48개. 개는 78개. 뭐 이런 식으로. 생물마다 고유한데 우연하게 같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감자는 이 침이라고 쓰는 건 침팬지야. 감자도 48개야. 같잖아. 그러면 감자랑 침팬지랑 같은 종이야? 아니야. 그냥 우연하게 다른 종인데도 같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제가 거꾸로 되면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같은 종이면은 염색체 수가 같다. 그렇죠. 같은 종이면. 다 같은 감자면 다 48개야. 하지만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다. 이건 틀려. 왜냐하면 우연하게 다른 종인데도 같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몸집하고도 상관없어요. 몸집이 작은 거랑 염색체 숫자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등하다, 고등하다. 이것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고사리는 100개가 넘어가는 것도 있대. 염색체가. 고사리도 또 고사리마다 조금씩 다른가 봐요. 근데 100개가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고사리가 사람보다 더 뭐 고등한 생물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몸의 구조랑도 역시 상관이 없습니다. 몸의 구조가 복잡하면 염색체 수도 많다? 그럼 고사리가 굉장히 복잡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게 틀린 말이라고. 우연하게 다른 종, 그러니까 같은 생물이란 건 같은 종, 여기서 의미하는 건 그런 거예요. 같은 종이 아닌데도 우연하게 염색체 수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수의 염색체를 가진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생물의 종마다 같은 종인데 뭐 예를 들면 사람인데 사람은 뭐 46개도 있고 뭐 42개도 있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정상적인 경우에는 생물은 같은 종이면은 일정한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약간의 그 유전적인 어떤 질병에 의해서 염색체 수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2번 염색체의 모양과 숫자를 분석한 그림을 주고 염색체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별이 4개짜리로 했는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갖고 있죠. 상염색체 44개, 즉 22쌍을 갖고 있습니다.
쌍으로 따지면 성염색체는 두 개가 있고 한 쌍이 존재합니다. 자, 상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고 성염색체는 남녀가 다르죠. 남자는 XY를 갖고 있고 여자는 XX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넘겨서 좀 보면 XX가 보입니다. 성염색체. 22번까지는 쌍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44개의 염색체를 그려놨는데 XX는 성염색체를 따로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성염색체가 XX니까 여성의 염색체를 분석한 거고 얘는 XY니까 남성을 분석한 거구나. 남자든 여자든 1번부터 22번까지는 다 똑같이 생겼다. 그죠? 그리고 1번부터 22번까지 나눈 거는 크기에 따라 나눈 겁니다. 1번 염색체가 제일 크고 22번 염색체가 제일 작은 거예요. 성염색체는 빼고. 자, 그래서 가는 여자 거, 나는 남자의 염색체이다. 맞는 얘기죠? X 염색체의 크기는 Y 염색체보다 크다. 맞잖아. 요 그림을 보면 알잖아. Y가 더 작아요. 사람의 체세포 한 개에는 한 쌍의 성염색체가 들어있다. 그렇죠. 두 개가 있으니까 한 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람의 체세포에 한 개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23개가 아니라 46개죠. 네, 23쌍이라고 했으면 맞는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문제도. 네. 자, 넘어가서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세포 분열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별이 5개입니다. 무조건. 네. 그림은 식물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이건 순서대로 지금 나타낸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전기죠. 염색체가 보이고 이제 핵막이 사라지는 시기고 가운데 배열됐으니까 중기. 그 다음에 나눠지고 있는데 후기인데 나눠질 때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염색 분체로. 그죠? 염색 분체로 나눠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 왜냐하면 감수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붙은 상동 염색체가 나눠지거나 아니면 이분열 후기 때는 상동 염색체가 안 보여야 되는데 이거 조금 자세히 보시면 요거랑 상동이에요. 상동 염색체고 요거랑 상동 염색체인데 이 상동 염색체가 안 보여야 돼. 이분열 후기 때는. 그래서 얘는 감수 분열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세포판이 생기는 이게 말기죠. 네. 식물세포니까 세포판이 생기죠. 자,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성층과 생장점에서 일어난다. 이거 맞아. 식물의 체세포 분열은 주로 형성층과 생장점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생장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양파의 뿌리 끝에서 그러니까 뿌리 끝을 잘라가지고 이걸 관찰을 하는 거죠. 그죠? 네. 나 시기에 핵분열이 시작된다. 핵분열이 시작되는 건 전기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할 때 간기 빼고 이제 핵분열이라고 얘기하니까 전기 때 시작되니까 가시기라고 해야 되고요. 감수 분열 과정은 아니고 체세포 분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분열 결과 생긴 딸 세포의 수는 4개가 아니라 염색체 숫자가 4개죠. 하나, 둘, 셋, 넷. 딸 세포는 하나, 2개 만들어지죠. 그래서 틀렸고. 가시기에 상동 염색체가 서로 결합하지는 않고요. 상동 염색체가 결합하는 이가 염색체는 감수 분열 1분열 때 만들어지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식물에서는 특정한 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4번. 어떤 생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은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에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맞춰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제일 먼저가 간기인데 간기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염색체가 다 보이니까 전기부터 시작이니까 얘가 전기죠. 염색체가 보이고 핵막이 지금 사라지잖아요. 전기 다음에 뭐야? 중기인데 중기는 이렇게 가운데 있어야 중기죠. 염색체가 가운데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나눠지는 시기가 후기인데 이렇게 염색 분체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후기고 가운데 이렇게 세포판이 생기면서 세포질로 나눠지는 거, 또 핵막이 다시 생기는 게 말기가 되겠죠. 그러면 순서대로 해보면 전기, 나, 중기, 가, 후기, 라, 그 다음에 말기, 다가 되겠죠. 그래서 나가라다. 나가라다. 맞는 얘기죠. 가시기에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들어선다. 맞잖아. 나시기에는 핵막이 없어지고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보인다. 전기니까. 다시기에는 동물의 세포의 중앙에서 라고 했는데 틀렸죠. 이거 식물 세포잖아. 세포판이 생기는 거 봐서는. 그죠? 그래서 틀렸다. 4번이 답이죠. 이거 틀린 거 고른 거 맞죠? 3번에 옳지 않은 거. 4번이죠. 4번에 옳지 않은 거. 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라시기에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세포 양쪽 끝으로 이동한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오타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바로 고쳐서 올리도록 할게요. 1학기 때도 오타가 한 2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지적해 주셔서
너무 이렇게 틀렸다고 비난하지 마시고 틀렸어 이러지 말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3번에 4번인데 선생님이 오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바로 고쳐서 올리죠.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체세포 분열 관찰하는 이 실험 과정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양파의 뿌리 끝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고요. 각 과정이 무슨 과정을 하는 거냐. 자,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죠.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압착. 이렇게 5단계로 나눠죠. 고정 과정은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세포 분열을 멈추고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거. 어디다 넣어요? 에탄올에다 넣는다. 물론 아세트산도 섞지만 에탄올을 주성분을 하는 용액에다 넣는다.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에탄올과 아세트산의 혼합 용액. 몇 대 몇이냐면 3대 1이에요. 그래서 얘가 먼저입니다. 다.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거. 해리는 염산에다 담그면 뭐가 되냐면 세포와 세포 사이 결합력이 이렇게 강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손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세포와 세포 사이에 결합이 꽉 돼 있어. 그러면 이걸 풀어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세포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것을 조직을 연하게 한다. 아니면 세포 사이의 결합력을 약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해리 과정이 되겠고 이게 염산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색하는 과정은 염색약, 아세트산 카민도 되고 아세트올세인도 됩니다. 그래서 마가 되겠고요. 분리는 이렇게 나누는 거죠. 해부침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포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과정, 라가 되겠고 꽉 눌러서 한 겹으로 쫙 펼치는 과정이 나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은 다가 마라나, 다가 마라나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 풀었어. 5번. 위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나누는 건 다가 마라나, 다가 마라나.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와 같은 과정. 이 과정을 왜 하냐? 아까 얘기했잖아. 이 다와 같은 과정 고정이야. 고정 과정. 이거 지우고. 고정 과정을 왜 하는 거야?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살려두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를 시키고 그리고 세포 분열을 멈추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세포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한 겹으로 펼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세포를 한 겹으로 펼쳐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과정은 분리압착 과정이죠. 염색체를 염색하는 건 염색 과정이고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만드는 건 해리 과정이죠. 5번이 답이죠. 세포 분열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처럼 유지하는 과정이 바로 고정 과정이다. 라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이런 것도 이제 잘 해야 돼. 그림 보고 이게 몇 분열인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몇 분열이 아니라 세포 분열의 어느 시기인지 알아야 되고 이게 체세포 분열인지 감수 분열인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른쪽 그림은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세포 분열의 종류와 단계로 오른 거. 자, 이거를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거. 이쪽으로 지금 이동해서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찢어지고 있는 시기는 일단 후기야. 후기야. 그런데 찢어지기 전에 염색체를 그려보면 얘랑 붙어 있다가 이렇게 찢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크기와 모양이 어때? 같아. 얘네들끼리 크기와 모양이 어때? 같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염색체가 붙어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조그만 염색체 2개 붙어 있었고 큰 염색체 2개 붙어 있었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가 염색체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상동 염색체가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체세포 분열은 아니야. 상동 염색체가 있는 건 언제요? 1분열이죠. 1분열의 후기인 거예요, 이거는. 이게 만약에 이거 잘못됐네요. 답은 4번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이런 걸 얘기해 달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요게 4번입니다. 4번이고요. 감수 분열 1분열의 후기라는 거. 이게 이제 상동 염색체니까 요게 만약에 이게 체세포 분열의 후기가 되려면 이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4번이 답입니다. 이게 체세포 분열의 후기가 되려면 염색 분체로 나눠져야 돼. 이렇게 나눠져야 돼. 이렇게 안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오타가 있어서 미안합니다. 자, 8번. 약간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8번. 그림 가와나는 세포 분열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별이 5개인데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을 비교하는 거는 진짜 많이 물어본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보면 뭐가 체세포 분열이에요? 여러분들 화살표가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화살표 점점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얘는 한 번 분열했고 얘는 2번 분열했죠. 여기서 한 번, 2번 분열한 거예요. 이게 감수 분열이죠. 이게 체세포 분열이죠. 딸세포 2개 생기고 4개 생겼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염색체 몇 개냐면 2개인데
체세포 분열 끝나도 염색체 몇 개요? 2개죠. 여긴 2개인데 하나 줄어들었죠. 자, 가나의 분열의 공통점은 상동염색체 결합이다. 틀리지. 상동염색체와 결합하는 게 이가염색체인데 이가염색체는 감수 분열 때만 나타난다. 1분열 때, 그죠? 가는 2회, 나는 4회 분열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한 번 분열하고 얘는 2번 분열해서 4개의 딸세포가 생기는 거지 4회 분열이 아닙니다. 가는 감수 분열, 나는 체세포 분열. 거꾸로 얘기했어요. 가 분열 결과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감수 분열, 즉 생식세포 분열 결과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지. 네. 5번이 답인가 봐요. 가 분열 결과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고, 그렇죠? 나 분열 결과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2에서 1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자, 9번 이제 염색체 수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어떤 생물의 생식세포래. 밑줄 생식세포야. 체세포는 자, 제가 뭐 핵상 세는 법 얘기했지만 EN으로 표시합니다. 쌍으로 존재해요. 쌍으로. 상동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생식세포는 N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체세포에 뭐 예를 들면 인간의 염색체가 46개면 인간의 생식세포에는 23개가 들어있어.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러면 염색체를 모식적으로 나타내는데 이 생물의 상피세포가 뭔지 몰라도 돼요. 상피세포. 그러니까 생식세포 뺀 나머지 세포는 전부 다 뭐냐면 체세포야. 간세포든 뇌세포든 상피세포는 이 피부세포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거는 체세포에는 염색체가 몇 개 들어있냐?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거 숫자를 한번 세봐. 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4개잖아. 생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숫자는 4개야. 그럼 체세포에 몇 개 들어있겠어? 2배니까 8개가 들어있겠죠. 모식적으로 이거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모형을 찾으려면 이런 그림을 찾아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똑같은 게 쌍으로 존재해야지. 상동염색체가.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생식세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도 정말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세포 분열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천 조각을 물들이는 실험의 과정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세포 분열의 필요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세포 분열은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요만했던 세포가 이렇게 커지는 거랑 또는 이렇게 분열하면서 여러 개로 존재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게 밑에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커지면 세포는 물질을 흡수했다가 내보냈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흡수하고 내보내는 물질 교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부피는 뭐냐면 이 세포의 덩치라고 생각하면 돼. 표면적이 뭐냐면 표면적을 통해서 물질을 흡수하거나 내보내는 거야. 이걸 입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입. 덩치가 8배 커졌네. 그럼 입도 몇 배 커져야 돼? 8배 커져야 되는데 8배 안 커지고 뭐 예를 들어서 3배만 커졌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물질 교환 능력이에요. 물질 교환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다 이거야. 그럼 만약에 이 값이 줄어든다는 건 물질 교환 능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세포가 커지면 이 값이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걸 보는 거죠. 한천 조각에 페놀프탈린 용액을 넣고 식힌다. 페놀프탈린 용액은 이거 실험 나오는 교과서가 몇 개 있죠? 페놀프탈린 용액은 염기성 물질과 만나면 빨간색으로 변하는 지시약이에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자, 한천이라는 건 뭐냐면 우뭇가사리 를 말려가지고 가루를 낸 거 한천이라고 해요. 이거를 물에다 풀어가지고 묵히면은 이게 묵이 되는 거야. 묵. 네. 자, 그래서 굳은 한천을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2개로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2개로 잘라서 4% 수산나트륨 수용액이 든 비커에 동시에 넣는다.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cm짜리인 거, 요거 1cm짜리인 거를 2개 만들고 하나는 2cm짜리로 2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디다가 넣는다고? 수산화나트륨이 든 수용액에 넣는데 그러면 이걸 수산화나트륨이 든 수용액에 이렇게 담가 놓는 거예요. 담가 놓는 건데 이 수산화나트륨이 NaOH거든요. 이거 뭐 몰라도 되는데 얘가 바로 페놀프탈린 용액과 만나면 빨갛게 변하는 거야. 그러면 이 한천이 수용액을 잘 흡수하거든요. 이게 흡수하면은 안쪽까지 빨갛게 되겠죠. 잘 흡수되면은 다 빨개지는 거고 잘 흡수가 안 되면은 조금만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10분 후에 잘라서
얘가 물든 부분을 한번 보고요. 20분 후에 또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결과가 여기 제가 반전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볼 때 이 하얀 부분이 검게 물든 부분이에요. 검게 칠한 부분이 붉게 물든 부분이야.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는 이렇게 흑백으로 나오니까 제가 흑백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일부러. 10분 후에 봤더니 이만큼 들어갔고 20분 후에 들어갔더니 얘는 다 조그만 건 다 물들었는데 이 큰 거는 이 끝에까지 물들지 않았어. 그러면 끝까지 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건 얘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큰 거보다는 작은 게 더 물질을 흡수하기에 유리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세포는 분열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 실험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학생은 뭐냐? 한 천이 클수록 수산화나트륨 흡수율이 좋아. 지금 뭐 한 천의 크기와 수산화나트륨의 흡수율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겠죠.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흡수율은 작은 게 더 좋다니까. 끝까지 들어갔으니까. 그죠? 한 천이 클수록 물질 흡수 시간이 빠르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크게 자른 게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포가 작을수록 물질 교환이 어렵다? 아니지. 반대로 얘기했죠. 세포가 클수록 물질 교환이 어려우니까 작게 분열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결국 세포가 분열하는 것은 물질 교환을 잘하기 위해서지. 그렇죠. 명수가 잘 얘기했네. 지성이는 세포 크기와 물질 교환은 관계가 없다. 아니야. 세포가 작을수록 이렇게 더 깊숙이 스며들 수 있다. 이렇게 남기지 않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왜 세포는 분열하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11번. 큰 동물과 작은 동물의 몸 크기가 왜 다르냐? 세포의 크기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세포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2번이 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게 코끼리랑 쥐예요. 코끼리는 몸집이 엄청 커. 쥐는 몸집이 작아. 그러면 코끼리의 세포가 그럼 엄청나게 큰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쥐보다 코끼리를 이루고 있는 세포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갓난아이의 세포 수보다는 어른의 세포 수가 더 많은 거야. 그죠? 먹이의 양이 다르다, 세포의 크기가 다르다, 염색체 수 이런 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12번. 그림은 식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동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게 무엇이냐?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이건 뭐 쉽죠. 어렵진 않죠. 세포 분열의 중기 때는 뭐 가운데 뭐 염색체 나는 염색체가 되겠죠. 염색체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염색체랑 연결된 방추사. 뭐 방추사가 특별히 뭐 식물에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동물 세포에서도 나타나고요. 다는 뭐야? 이게 세포판이잖아. 맨 마지막에 세포질 분열을 할 때 세포판인데 얘는 그렇죠. 얘만 식물 세포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답은 다만 골라야 돼. 동물 세포에서 없는 거는 그러니까 동물 세포만 세포 분열 과정에서 식물 세포랑 다른 점은 맨 마지막 단계만 다르다라는 거. 자, 13번. 그림은 식물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몇 번 분열했어요? 2번 분열했죠? 한 번 분열하고 또 한 번 분열해서 4개의 딸 세포. 그러면 감수 분열이야 아니면은 체세포 분열이야?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죠. 그러면 일어나는 곳하고 분열 결과 만들어지는 세포다라고 했는데 일어나는 곳은 생식세포 분열이니까 생식기관에서 일어나야 돼요. 생식기관. 그리고 만들어지는 세포는 생식세포여야 돼. 자, 근데 이거는 동물은 좀 쉬운데 식물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자세히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은 생식기관이 정소와 난소예요. 동물의 생식기관 정소와 난소죠. 정소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생식세포 정자가 만들어지고 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되냐? 꽃밥과 미씨라는 게 있어요. 꽃밥과 미씨. 자, 꽃밥이 있고요. 미씨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자, 난자에 해당하는 걸 만드는데 꽃밥에서는 꽃가루가 만들어져요. 이게 세포야.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정액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정핵은 핵이에요, 사실은. 근데 얘만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따로 구분해 주기도 합니다만 꽃가루가 이제 세포니까 정액이 들어있는 정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미씨 안에는 난세포가 들어있어요. 난자와 같은 난세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것들을 골라야 돼. 정소, 정자 있어요? 없죠. 난소, 난자 있어요? 없죠. 꽃밥, 꽃가루 있어요? 있지. 1번이 답인 거야. 그 다음에 미씨, 난세포 있어요? 없죠. 요런 것도 이제 혹시나 뭐 그렇게 중요도는 높지 않지만 혹시나 물어볼까 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분열 전후에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다. 뭔 소리야? 감수 분열이 뭐야? 감수. 숫자가 감소한다. 무슨 숫자가 감소하는 거야? 염색체 숫자가 감소한다. 그죠? 그래서 염색체 숫자의 변화가 있다. 자, 2번. 식물의 생장점과 형성층에서 나타나는 건 아까 3번인가요? 몇 번에서 했잖아. 이거는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예요. 감수 분열은 생식기관에서 일어나죠. 꽃밥과 미씨에서 일어난다. 감수 분열, 2분열 전기의 상동 염색체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1분열 전기 때 만들어지고요. 2분열이 끝나야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1분열 끝나면 줄어든다.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일정한 것은 그렇죠. 감수 분열 때문이다. 5번이 답이죠. 요거 서술형으로도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감수 분열의 의가 무엇인가?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어버이랑 동일하게 유지된다. 왜냐하면 46개 엄마, 46개 아빠가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 23개 만들어. 그렇잖아. 이게 합쳐서 내가 되는 거야. 그럼 난 얼마야? 46개. 아빠랑 똑같은 거죠.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숫자가 일정해요. 절반씩만 주시니까. 내가 또 내 새끼를 낳아도 46. 새끼가 새끼를 낳아도 46. 새끼가 새끼를 낳아도 46. 이런 식으로. 자, 15번. 오른쪽 그림은 감수 분열의 한 과정이다. 그림 같은 시기는 언제인가? 이가 염색체가 보이냐 안 보이냐? 이거부터 봐. 보이는데? 서로 둘이 붙어 있잖아. 아름답게 붙어 있죠. 그러면 1분열이죠. 가운데 있어. 뭐야? 중기. 1분열의 중기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쉬운 문제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 감수 분열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예요.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을 비교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감수 분열만 놓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체세포 분열과 다른 점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절반이다. 그렇죠. 46개의 사람의 염색체는 감수 분열 끝나면 23개로 들어가죠. 근데 이런 딸세포가 몇 개 생겨요? 4개 생기죠. 분열 결과 생장하는 게 아니라 감수 분열을 다른 말로 생식세포 분열,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지. 식물의 경우 생장점과 형성층에서 일어나지 않고 꽃밥과 미씨에서 일어난다. 생식기관에서 일어난다. 분열 결과 그렇죠.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포 분열 결과 1개의 모세포에서 2개의 딸세포가 아니라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2번 분열하니까 동물의 경우 정소난소. 정소난소가 정자와 난자, 생세포를 만드는 것이니까 감수 분열이 일어난 장소죠. 그래서 기역, 리을, 비읍. 기역, 리을, 비읍.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사람의 발생으로 와서 17번. 사람의 생식기관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식기관은 사실은 뭐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2015 개정 과정하고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알아야 돼. 정소와 난소는 알아야 돼요. 정자를 만드는 정소, 난자를 만드는 난소, 이와 다가 되는 거죠. 이 정소에서 부정소를 통해서 부정소에 잠깐 머물렀다가 부정소는 아예 표시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수란관을 거쳐서 이렇게 요도를 통해서 나갑니다. 전립샘하고 그 다음에 정랑은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뭐 이것까지는. 그 다음에 이 간은 수란관이죠. 수란관. 여기는 수정관. 제가 아까 수란관이라고 했는데 수정관입니다. 정자가 이동하는 거는. 난자가 난소에서 나와서 이동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궁, 나는, 그 다음에 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식세포를 만드는 것,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것, 정소와 난소니까 이와 다가 되는 거죠. 5번이 답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넘어가서요. 자, 18번. 사람의 생식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누가 봐도 얘는 정자고 누가 봐도 얘는 난자죠. 그죠?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가와 나의 염색체 수는 같습니다. 얼마일까요? 23개. 이 핵 속에 들어있죠. 23개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염색체의 절반, 체세포의 절반만 들어있으니까. 가는 난자니까 난소에서 만들어지고 나는 정자니까 정소에서 만들어진다. 맞는 얘기죠? 여자의 생식세포, 남자의 생식세포이다. 맞는 얘기. 자, 가는 운동성이 없어요. 선모 없습니다. 선모는 수란관에 있지 난자에 있는 게 아니야. 수란관에 있는 선모가 난자를 이동시켜주는 건 맞는데 난자 자체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난자 자체는 운동성은 없고 얘는 꼬리, 편모라고 하는 꼬리가 있습니다. 이 뒤에 말은 맞는데 앞에 말이 틀렸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난자가 이렇게 큰 이유는 이 안에 영양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뭐 난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영양분은 왜 필요하냐? 수정란이 됐을 때 세포 분열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영양분을 많이 넣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19에서 20번. 다음은 배란에서 임신까지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제가 오랜만에 컬러로 이렇게 딱 넣었는데 배란에서 임신까지의 과정을 A, B, C, D로 나눠서 봤는데요. 자, 이름은 A를 보면 난자가 난소에서 나오는 거. 배란이죠. 28일마다 양쪽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가 여기 수란간 상단부에서 만나서 합쳐지고 있어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수정. 수정되면 그때부터 수정란 또는 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이 과정이 나날인데 나날이 일어난다는 건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처음에 하나였는데 2개, 4개, 8개, 16개, 32개, 64개 뭐 이런 식으로 이의 제곱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포배 상태가 되면 자궁 내벽에 빡 하고 파묻히게 되는데 요걸 갖다가 착상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때부터를 뭐라고 한다? 임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착상할 때는 포배 상태라는 거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수정하고 배란나는 거의 같으니까 요때부터 요 착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일주일, 7일 정도. 5일에서 7일인데 그냥 약 7일, 일주일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A는 배란으로 맞죠?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거. B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 과정 맞네. C는 나날 과정 맞죠? 이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이때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이에요, 여러분들. 생식세포 분열은 아니고요. D는 착상으로 맞죠? 이후로 임신이 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임신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B에서 D까지는 며칠? 약 일주일. 266일은 출산일까지의 시간이에요. 수정 이후 266일은 출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죠.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지. 266일이면 그렇게 오래 걸려?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넘어와서요. C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나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나날이 나날도 일종의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하죠. 세포 하나가 그 다음에 세포 2개가 되는데 전체 크기는 변하지 않아. 전체적인 사이즈는 변하지 않는데 세포 한 개의 사이즈는 그냥 분열만 했으니까 작아졌어. 또 분열하면은 또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세포 한 개의 크기는 계속 작아져. 하지만 세포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왜 세포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세포의 크기만 작아지는 거예요? 크기는 작아지는 거야? 세포가 생장을 안 하는 거지. 원래 세포는 분열할 때 분열하기 전에 한번 커졌다가 분열합니다. 그래서 작은 세포가 막 커졌어. 그랬다가 나눠지니까 원래 크기와 비슷하게 되는데 얘는 그게 없이 계속 나눠지기만 하니까 쪼개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도 일종의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염색체 숫자는 얘 46개죠. 정자, 난자 합쳐진 거잖아요. 얘도 46개. 물론 얘도 46개. 세포 한 개가 다 46개. 46. 그죠? 변화가 없다. 자, 옳은 거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과정이다.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과정 맞잖아. 한 개의 염색체 수는 23개로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46개죠. 자, 요거 오타가 있네. 옳은 것은 아니라 오타가 오늘 2번이나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거. 제가 요거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을 땐 바꿔져 있을 거예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잘못됐어요. 미안해요. 자, 46개죠. 23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염색체 숫자, 정자와 난자가 합쳐서 46개잖아요. 그래서 46개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 세포 한 개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죠? 계속 나눠지니까. 그 다음에 수정란, 요게 이제 수정란, 배라고도 하죠. 이 배의 크기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세포에 생장기가 없어. 그래서 나타나는 게 첫 번째 계속 작아지기만 한다. 두 번째 빠르게 분열해요. 생장기가 되게 오래 걸리거든. 간기의 일부분이 생장기야. 그게 없으니까 빠르게 분열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고쳐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 자, 5단원의 생식 부분을 마쳤는데 다음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유전 파트가 더 중요해. 시험에 더 잘 나와. 그리고 미리 다시 한번 광고를 내리겠지만 3강을 먼저 듣고 2강을 들으셔도 돼요. 가계도 분석, 가계도 부분이 내가 조금 힘들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3강부터 들으시고 그 다음에 2강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타 없이 다음번에 또 열심히 또 하도록 합시다. 시험 기간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만렙을 채우는 그날까지 열정과학 열쌤은 우리 친구들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열정과학 감사합니다.